네, 직전 보도의 내용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과 지방대 소멸 위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와 정성택 전남대 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대 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일 텐데요. 현재 정확히 얼마나 감소를 하고 있나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입학자 수는 2010년 38만 천여 명에서 2020년 32만 9천여 명으로 13.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교 졸업자 수가 21%나 줄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 학령 인구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50년에는 481만 명으로 39.1% 감소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이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입학 정원도 감축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 지역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 정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2023학년 신입생 모집 정원 감축 계획이 지난달 기준으로 A대학은 147명에 달하고요. B대학은 60명, C대학은 94명, D대학은 30명, E대학은 39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5개 대학의 감축 인원만 더해도 벌써 약 4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 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지역 불균형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마 우울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총장들이 이 문제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수도권 그러면 전국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는 대한민국의 50%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는 게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아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게 아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됐다라고 할 때 이건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학과 지자체는 공동 운명체라는 차원에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러한 현상을 갖게 되면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고 지방에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아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지방의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위기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국가적인 총체적인 이유로 생각하고 모든 국민이 이걸 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소멸 위기고 또 이 국가적인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이건 같은데요. 이미 예견된 미래죠. 네, 네. 예. 이런 지방대학 현실에 대해서 이 교육 당사자인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전세영 캐스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제가 직접 광주 지역 대학가를 찾아가 봤는데요. 현장의 반응은 어쩐지 들어왔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대학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미달 사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난해 대학 충원율 관련 교육부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일반대 평균 충원율은 99.2%인 반면 지방 일반대 평균 충원율은 92.2%로 7%나 차이가 나고 지방 전문대는 전국대학 평균에도 한참 뒤떨어져 격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지역 격차와 학령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인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가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재정 지원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가 지금 현재 신입생 충원율, 그다음에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취업률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키 평가 지표인데요. 이것이 수도권에는 일방적으로 지금 유리하게 돼 있고 정원을 지금 광주만 해서 400명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은 문을 닫으라고 하는 그 국가의 고사 정책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은 심각한데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이 지방대학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이제 서울에서 배우는 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서울보다는 여기가 좀 더 배우는 게 떨어지니까 조금 여기 대학을 안 가고 이제 서울 쪽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취업 같은 거는 여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커리큘럼에서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보다 더 많은 차별점이나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야 지방 학생들도 서울 쪽 있는 학생들만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지방대 소멸 문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지난해 광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 대학발전협력단이 출범했는데요. 지역 17개 대학과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지역대학의 위기 문제를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청 그리고 지역 4개 대학과 함께 직업계고, 기업, 대학이 연계한 진로 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 연구 개발 사업을 기획하였는데요. 15억 원을 투입하여 총 8개 대학 19개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인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지역 대학이 강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자체 혁신과 지자체의 노력이 빛을 보려면 정부와 교육부의 현실적인 지방대학 정책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난 2020년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방대학 구성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였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내실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정책 과제를 내세웠는데요. 교육부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에 첨단 분야 학과 증원 확대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정책과제 방향에 걸맞는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앞에서 총장님께서도 뭐 지역과 대학은 공동 운명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지방대학에 지속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방대학 붕괴는 학생 유출을 가속화하고 교직원 실업으로 이어질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와 생활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게 되지 않겠냐며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뭐 방금 전세영 캐스터가 경제와 생활 체계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제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상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대학의 설립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교육 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 또 끊임없는 연구 통해서 시대가 필요한 가치 창출하자, 즉 대학을 위한 미션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미션 수행 국가가 대학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헌법에 보장되는 누구나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됐는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왜 내가 서울을 가는가, 왜 지방에 남지를 싫어하는가 할 때 아마 단적인 예가 재정 문제 같습니다. 어떤 우리 전남대학교 예를 들게 되면 한 학생의 1년당 교육비가 학생들이 등록금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1인당 투여되는 교육비는 1,6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 아마 지방 거점 국립대학 쪽에서는 꽤 높은 수준인데요. 그 수준의 객관적 지표가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했을 때 서울대학교의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600만 원. 또한 여러 가지 특성화 대학이든 과기 특성화 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1억 정도 1인당 1년 예산이 투입됩니다. 네. 그 돈은 바로 우리가 냈던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다 할 때 아마 4천만 원 정도에 투입되는 서울대, 1억 투입되는 과기 특성화대, 그리고 1,800만 원 정도 되는 각종
지역 국립대를 생각해 보면 네. 과연 정책을 시도해야 할 정부나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임무를 충실히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요. 다행히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를 아마 대학 아젠다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같은 국공립대여도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이 학령 인구 감소를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어제였죠. 제2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아마 다시 강조되지만 이제 지방대학 시대라는 아젠다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아마 설명보다는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마 가졌었고요. 우리 다행히 지금 교육부 수장이 부재 중이지만 차관이 직접 오셔가지고 40개 국공립대학, 대교협, 교육부가 아마 진솔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자율성을 확보해주겠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아마 대폭 늘리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총장들이 듣기에 가장 기분 좋았던 소리는 국립대학법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동안 저희들이 줄기차게 국립대학 육성을 위해서 국립대학법을 입법화하자라고 목소리를 냈었지만 아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국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은 첫 목소리가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국립대학법을 또 시청자분들은 정확히 어떤 법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 법이 잘 정착이 됐을 때 저희가 예. 어떤 점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각 대한민국에 400개 정도의 고등교육관 대학이 존재하게 되는데, 아마 국립대, 사립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아직도 그게 대학 교육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돼 있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반면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교구분법이라는 게 아마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듣게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추경이 되면서 약 11조 정도의 돈이 교육청에 쏟아졌다, 이런 방송을 들으셨을 건데, 초등, 중등,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내국세의 20.79%라는 아주 큰 돈이죠. 그걸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약 80조 정도 예산이 교육에 의무적으로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은 아마 학령 인구 100만 시대 때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법제화된 건데, 이게 아쉽게도 그 많은 재정교부금법 대상에서 고등교육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개 대학의 모든 고등교육 대상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때문에 고등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답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교육에도 지금은 이제 많은 고등교육이 선택받은 자들의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이 일반 교육이 된 상황에서는 국가가 안정되게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빨리 입법화돼서 아마 대학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아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남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남대학교가 이 지방거점 국립대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시 우리 전남대학교의 설립 미션을 보게 되면 이적 인재를 잘 키워주세요라는 아마 선현들의 지혜가 있었었고요. 또 끊임없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 창출을 해주라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아마 전쟁이 미처 끝나기 전에 이 대학을 만들어줬던 아마 선배들의 미션인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게 7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전남대 구성원의 다짐입니다. 즉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이 지역 미래의 주인공들이 세계적인 주인공이 되도록 하자.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만들었던 연구 가치는 세계인의 공통 가치가 되는 끊임없는 가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게 바로 전남대학교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올해 저희들이 아마 채택했던 사자성어가 정본청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즉 본류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만들고 원료를 깨끗하게 하여서 대학에 설립했던 그 기본 미션을 충실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아마 그게 우리 지역민에게, 전남대교를 만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방대학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교육부와 정부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대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